자, 이번 시간에는 무료로 업무 매뉴얼 AI 챗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챗 GPT의 GPT-S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만 이것은 유료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봇프레스만으로 챗봇을 구축을 하게 되면 굳이 챗 GPT-S 유료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AI 챗봇을 보다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봇프레스로 챗봇을 만드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봇프레스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대시보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뉴 봇이라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오프닝 스튜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빈 템플릿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라고 되어 있는 이 빈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즈 템플릿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게 빈 템플릿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은 다 메모일 뿐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노드도 삭제를 할게요. 자, 우선 가장 쉽게 챗봇을 만드는 방법, 업무 매뉴얼을 참고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챗봇이 참고할 문서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 자, 플로우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플로우라는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아래 보면 디폴트 널리지 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자, 웹사이트부터 PDF라든지 뭐 텍스트 문서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식 파일을 올릴 수가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PDF이기 때문에 이 도큐먼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자, 이곳에 참고 문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문서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4세대 나이스 매뉴얼이라는 그러한 문서를 하나 올려서 자, 올리신 다음에 컨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 들어와 보시면 그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에뮬레이터라는 이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에다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성적 확인 방법. 지금 봇프레스 챗봇이 우리가 올린 문서를 찾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좌측에 자, 에이전트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자, 에이전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AI 에이전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약 에이전트와 이 널리지 에이전트는 켜져 있어요. 이 널리지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서를 올렸을 때 그 지식 창고를 참고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전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설정값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청크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문서를 분석을 할 때 한 번에 분석하는 그 글자의 양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절값이 지금 가장 높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챗봇을 이용을 할 때 AI 토큰을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시죠? 분명히 무료라고 했는데 지금 뭐 토큰을 절약한다는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봇프레스가 우리가 특별히 따로 챗 GPT API를 가져와서 넣지 않아도 이 봇프레스 자체적으로 매월 $5 상당의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토큰을 지급을 해줘요. 자, 잠시 가격 정책을 보시면요. 봇프레스 무료 버전의 경우에 5개의 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2,000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 자, AI 크레딧 $5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봇프레스 챗봇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유료를 사용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AI 크레딧이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챗봇을 구성하시려면 자, 이러한 설정값들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는 뭐 이런 특별히 개인화된 지시사항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퍼스널리티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에이전트를 키시고요.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스위치를 켜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퍼스널리티 디스크립션 이 안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친절히 대답을 하고 자, 대답을 할 때 이모지를 넣어서 한국어로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따로 저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나와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챗봇을 자, 에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새로 고침을 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New Conversation이라는 이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기존에 있는 대화 내용은 싹 사라지고요. 자, 다시 이곳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적 확인 방법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영어를 다 한국어로 보기 좋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시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번호들은 실제로 우리가 참고 문서 PDF 파일에 올렸잖아요. 그 파일의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I 챗봇이 자기만의 할루시네이션으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린 문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서를 이용한 AI 챗봇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하고 퍼블리시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챗봇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퍼블리시를 했으면 쉐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소창에 배포할 수 있는 URL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우리가 올린 문서를 참고해서 챗봇이 잘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뭐 이미지라든지 챗봇의 뭐 이름, 이 아래에 있는 배너가 보이는데요. 이런 배너들도 여러분들이 무료 사용자지만 다 없애거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챗봇 프레스의 첫 화면으로 돌아와 보시면 대시보드에 보시면 우리가 만든 지금 챗봇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챗봇의 이름을 따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챗봇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든 챗봇을 클릭을 하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 좌측 상단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봇 네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는 요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이미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바타 이미지의 URL을 이쪽에다가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링크 하나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 SEO Create with BotPress라는 요 배너, 배너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꺼주시면 그 배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자, 세이브가 됐다면 여기 프리 컨피규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포할 수 있는 요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복사를 하시고 새로운 창에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린 아바타가 표시가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배너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새로 고침을 했는데 기존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 표시가 되잖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보이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마찬가지로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아래에 보면 이제 클리어 컨버세이션 온 엑시트, 이제 나갈 때 대화 내용을 지울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요 스위치가 있는데요. 요것을 켜주시면 대화가 끝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대화는 다 삭제시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화 중간에도 일반 사용자들이 새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 내용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한 기능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Allow User to Delete Conversation이라는 스위치를 또 켜주시면 사용자가 직접 대화 내용을 지우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여기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챗봇을 이용해서 어떠한 블로그라든지 여러분들의 따로 자, 홍보할 그런 URL이라든지 이메일 뭐 이런 것들도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봇 인포메이션 내용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이브 컨피규레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면 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봇프레스에서 챗봇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조건에 따라서 챗봇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플로우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현재 이 AI 챗봇은 지식 창고에 답변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없다면 이 챗봇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적 처리, 그냥 성적 처리라고만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AI 챗봇은 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더라도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면 뭐 다시 질문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엉뚱한 소리라도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챗봇은 그 지식 창고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성적 처리라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지 않고요. 성적 처리 방법이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냥 성적 처리라고 하면 이 챗봇은 이게 성적 처리를 해달라는 건지 뭐 성적 처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답변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우리의 문서에 없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그러한 플로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제가 에뮬레이터 상에서 한글로 입력을 할 때마다 마지막 단어 하나가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이러한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이러한 오류가 안 생기는데 한글로 할 때만 이 에뮬레이터 상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퍼블리싱에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없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 플로우를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노드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탠다드 노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노드가 하나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노드가 생겨난 상태에서 여기 에딧 카드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카드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사용자에게 또한 내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캡처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우 인풋 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로우 인풋 카드라고 이제 들어와지고요. 로우 인풋 카드라는 것은 입력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그 답변은 여기에 우측에 보이시면 이 책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그 답변은 이 책 모양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모양은 여러분들이 올린 지식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카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면 널리지 베이스가 나오잖아요. Search All KBS라고 되어 있는 게 널리지 베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답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건 카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Add 카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플로우 로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expression 조건 카드를 넣어 주시고요. 지금 이 카드는 alway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사용자 입력을 하면 항상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는 사용자가 만약에 응답이 안 됐을 경우 이 위에서 인풋에 있는 지식 창고 파일로 답변이 안 됐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달라는 멘트를 주기 위해서 컨디션에 그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조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글로 적어주시면, 한글이나 영어로 적어주면 여기 AI가 알아서 조건식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식 창고에서 지식 창고에서 응답이 안 되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거는 AI가 이제 만들어준 조건식인데요. 자, 이 조건식 말고 임의로 저희가 여기서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것을 켜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AI 기능이 켜져 있는데 이것을 끄시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널리지 에이전트가 응답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요게 느낌표가 반대 부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넣어주시고요. 널리지 에이전트가 응답을 못했을 경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확히 조건이 성립이 된 거고요. 지식창고에서 응답이 안 되었을 때 또 노드를 하나 넣어주세요. 노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응답이 안 되었을 때 표시될 노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또 스탠다드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냥 글자만 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애드 카드를 클릭을 하시고 이 좌측의 메뉴에서 텍스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를 이쪽에 가져와야겠죠? 자, 텍스트를 가져오시고 여기다가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점 모양들 있잖아요. 점 모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식창고에서 응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로 가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사용자가 입력란에 입력한 그 질문에 대해서 챗봇이 지식창고에서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문장을 보여줄 거고요. 자,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다시 가야겠죠. 다시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로우 인풋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입력 내용을 듣게 되고요. 그 들은 것을 판단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답변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질문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작동되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적 조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 다시 질문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성적 조회 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올린 이 파일에서 매뉴얼 파일에서 답변을 찾아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챗봇이 그냥 먹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챗봇이 만들어진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판단해서 챗GPT의 챗봇처럼 AI 챗봇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식창고의 답변이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라는 똑같은 멘트만 이렇게 하게끔 이 로직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 로직을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이 로직을 일단 끊어주시고요. 다른 AI 카드를 이용해서 매번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탠다드 노드에서 AI 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제너레이터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제 가져오시고요. 이 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력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으로 작동합니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침 사항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챗GPT에서 챗봇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사용자 입력 내용을 참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용자 입력 내용을 정확히 여기서 지정을 해 주셔야지 이 카드가 사용자 입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입력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로우 인풋에.
자, 로우 인풋 카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아래 보면은 로우 인풋 카드의 세부 설정 사이드바 창에 보시면 Select Create Variable이라는 이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변수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input이라고 적겠습니다. input. 자, input이라고 변수명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든 그 내용은 input이라는 변수명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요 AI Generate Text 이 카드에서 변수명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Insert Variable이라는 골뱅이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현재 우리의 챗봇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변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 변수를 체크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변수가 체크가 됩니다. 저는 맨 위에다 올릴게요. 인풋에 사용자 입력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다음과 지침으로 이동해달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 창구에 답변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챗봇이 AI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이 작동된 이제 결과를 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표시를 해주는 카드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dd 카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 카드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뭘 표시를 해주냐면, 자, 여기서 AI Generate Text라는 AI가 만들어낸 이 결과값을 마찬가지로 변수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누르신 다음에 AI라고 저는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AI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 텍스트에다가 그대로 변수명만 입력을 할게요. 여기 보면 골뱅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AI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죠? 이 변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AI Generate Text 카드에서 만든 AI 결과값을 이렇게 텍스트 카드가 보여주게끔 이 로직이 구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로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 플로우는 다시 인풋 노드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카드들은 작동을 하지 않는 카드들이에요.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 잘못 삭제하셨다고 생각되시면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성적 조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AI 테스트 컴플리트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AI가 판단해서 답변을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I 카드를 이용을 해서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까지 봇프레스를 이용해서 업무 매뉴얼 챗봇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봇프레스 챗봇의 아주 기초적인 기능이고요. 다른 유용한 기능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Add 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잘 조합해서 이용을 하시면 챗봇으로 설문조사도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의 정보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봇프레스와 구글 시트를 연동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